차라리 토허제 아파트를 매수하세요. 예전 영상에서 3월 대비 1억씩 비싼 호가는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6월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월 대비 5천에서 1억씩 비싼 호가는 따라가면 안 되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이 비슷한 아파트들을 두고 어떤 아파트를 살까 이거를 너무 고민하기보다는 비슷한 급지 아파트들의 매물을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본다는 건 오랫동안 시간을 끌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단기간에 짧고 굵게 확 몰아쳐서 딱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 이 정도면 괜찮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매물을 보러 가게 되면은 그 매물은 이미 거래되고 없습니다. 금액이나 아파트 컨디션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런 건 남아 있겠지만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느끼면 다른 누군가는 와 너무 괜찮다 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매물이 갑자기 들어갔다거나 호가를 갑자기 올리거나 계좌번호를 안 준다거나 누가 먼저 거래를 해버렸거나 이러면 정말 힘 빠지죠. 그때 그냥 집 사지 말까? 내가 뭘 위해 일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백화점 샤넬 매장에 아직도 대기하고 줄 서서 들어가는 거 아시죠? 대량으로 찍어내는 그 1000만원짜리 공산품 사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수억 수십억 쓰는 건 당연히 몇 배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거래 중간에 파토나는 건 흔한 일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떡볶이를 먹다가 옷에 탁 튈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떡볶이를 그만 먹거나 아니면 그냥 중간에 버리거나 이러지는 않고 끝까지 다 먹긴 하잖아요. 떡볶이는 끝까지 다 먹으면서 훨씬 중요한 집 사는 건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혹시 거래가 파토나면 떡볶이 국물이 조금 튀었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상당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규제의 부작용이죠. 만약에 성동, 마포, 동작, 강동, 과천 이쪽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적으로 묶이게 된다면 그게 어디로 퍼질까요? 동대문, 서대문, 강서, 분당 이쪽으로 쭉 퍼지고 거기가 또 묶여버리면 다음 급지들로 퍼져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국 불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국 불장이 다시 오게 되고 비이성적인 시장이 되고 못난이 아파트들까지 오르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바로 하락장이 기다리고 있겠죠. 요즘 토허제로 묶인 곳 근처에 있는 지역들 호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마포 신축, 옥수와 금호 신축, 흑석동 신축, 과천 신축, 강동 신축 이런 곳들인데요. 한번 볼게요. 파크리오 5구제곱과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84제곱의 시세가 비슷했는데 요즘은 호가로만 보면 파크리오 5구제곱과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5구제곱의 시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른 예로 옥수 파크힐스 84제곱과 올림픽 회밀리 84제곱이 과거에 비슷하게 흘러왔는데 요즘은 현장에 가면 옥수 파크힐스의 84제곱의 호가가 더 비싸요. 실거주를 하기 어려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원래는 송파, 용산 다 같이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토허제로 묶여버리니까 누구나 다 예상했다시피 풍선 효과로 그 주변으로 수요가 옮겨간 거죠. 예를 들어 기존에 과천에 수요가 있었는데 송파 수요, 용산 수요까지 과천으로 번져버리니 이게 더 과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여기 있는 이 귀여운 친구도 너무나 쉽게 예상을 했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 비슷하게 흘러오던 시세가 토허제와 토허제 아닌 곳으로 나뉘면서 토허제 아닌 곳들의 호가가 너무 올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 토허제 안에 있는 곳에 사는 게 더 가성비 있어 보여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매물별 비교를 잘 해보셔야 합니다. 아니 토허제 안으로 들어가면 실거주 해야 되잖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거주 해야 돼요. 그러면 대출을 많이 일으켜야 하잖아요 라고 물으신다면 맞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좀 빠듯하게 살고 2년 뒤에 전세로 돌리고 그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을 하고 나는 저렴한 곳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토허제 풀리는 것 자체가 호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모르죠. 살다 보니까 절약하고 빨리빨리 갚으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면 계속 실거주를 해도 되겠죠. 반포나 압구정, 청담처럼 아예 최상급지는 애초에 마포나 옥수, 과천과 비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여기와 비교했을 법한 송파, 강남, 서초, 용산의 일부 지역들을 비교하고 있다면 토허제 안으로 들어가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제가 올해 초 어떤 영상에서 집값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과열이 될 줄은 몰랐는데 그 이유가 DSLR 3단계를 한다, 조정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한다 이렇게 사람들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진짜 국민들이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유튜버 패션 유튜버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잘 흘러갈 텐데 괜히 푹 찔러서 누구 피 흘리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상대적 박탈감 들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이런 거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가 아파트들 말고 10억 언저리 또는 10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호가가 그리 높지 않아요.
대부분 최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마포, 성동, 강동, 과천 이쪽이 너무 과열되고 잠깐 호흡을 고르는 시간이 될 때쯤이면 10억 언저리 또는 그 이하의 아파트들이 따라붙는 시기가 오거든요. 이쪽 금액대는 아직 괜찮다고 봅니다. 특히 공급이 많아서 사람들이 신축에 시선이 쏠려 있을 때 근처에 있는 다른 신축이나 준신축들 여기에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17억에서 23, 4억 사이 아파트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올해 초 대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물가 상승이나 상급지 흐름을 봤을 때 10억 언저리 그리고 10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올해 초 대비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유가 되면은 내 한도 내에서 가장 좋은 걸 사는 게 맞긴 한데요. 그러려면은 매물을 많이 비교해보고 최근 실거래가 대비 너무 높지 않은 호가 매물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또는 아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로 들어갔다가 2년만 살고 나오는 것도 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후보지에 딱 제외하는 거 말고요. 한번 이쪽도 같이 검토를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잘할 수 있죠? 부동산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의 돈 많은 고객 친구와 김 부장의 이야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